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출가 열반제일 정진주간 특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들이 어렵게만 여기는 선과 서구에서 인기 높은 명상이 다르지 않다며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학기 개강과 함께 남양주 봉선사 주도로 경기 북부 지역 3개 대학의 불교 동아리가 한꺼번에 창립하면서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불자 후보들은 어느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초봄을 맞아 호남의 대표 사찰 화엄사와 선운사에서 명물, 홍매화와 동백꽃이 각각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수원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 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한 비구니 스님 입학생들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과 중생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구에서 인기 높은 명상과 미래 세대들이 어렵게만 여기는 선이 다르지 않고 모두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다고 출가제일 특별법문에서 설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진우 스님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열반제일까지 매일 오전 7명의 법사 스님들을 차례로 초청해 출가 열반제일 정진주간 특별법회를 이어갑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출가제일에 마이크와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선 진우 스님. 선 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을 주제로 1시간가량 열정적으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스님은 일부에서 명상이 기독교 묵상에서 나왔다고 여기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은 곧 불교이자 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불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스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 선명상. 예. 왜냐하면 명상 자체가 사실은 선이거든요. 명상이 곧 불교이자 선이란 의미를 진우 스님은 인가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로 즐거움이 생기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불교의 깨달음과 마음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명상은 같다는 게 진우 스님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잡생각하지 않고 삼독심 일으키지 않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사실은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독서를 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말을 할 때도 다 명상을 해야 돼요. 진우 스님은 고락의 인가로 업이 생기고 이로 인해 윤회를 하는 중생의 또 다른 이름이 감정이 있다고 해 유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락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끊임없이 되풀이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고와 락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며 감정의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일체는 모두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치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범어, 디아나를 음역한 선나에서 나온 성가, 디아나, 명상이 본래 같고 하나이며 불교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를 알리는 게 전법이자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불교의 디아나, 선, 명상, 불교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깨쳐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게 원래 고유하게 있는데. 선 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특별법회는 오는 24일 열반제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7명의 선명상 전문가들의 법문으로 이어집니다. 조계종이 올해 종단 차원에서 화두로 삼은 선명상이
진우 스님의 강연으로 점차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 속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새학기 개강과 함께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 창립과 재결성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 전법도량 남양주 봉선사 주도로 경기 북부 지역 3개 대학의 불교 동아리가 한꺼번에 창립돼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경내 청풍루가 청년 대학생 불자들의 젊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대학생 불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3개 대학 4개의 불교 동아리들이 봉선사에서 합동으로 창단식을 갖고 청년 포교와 전법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교사님이신 부산스님 및 관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KB 명상회는 올해 2월부터 준비하여 남양주 봉선사는 경기도 양주 서정대학교 불교 동아리와 외국인 유학생들로 이뤄진 서정대 국제불교학생회, 남양주 경복대학교와 의정부 신안대 등 3개 대학 4개 불교 동아리의 출범을 이끌었습니다. 서정대 국내 불교 동아리 어울림과 신안대 명상문화 동아리 지도법사에는 봉선사 전법국장 해명스님이, 서정대 국제불교학생회 지도법사에는 인공스님, 경복대 불교 동아리 KB 명상회 지도법사에는 비구니 묘수스님이 위촉됐습니다. 대학생 전법 포교 사업을 이끄는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동대를 포함해 서정대, 경복대, 신안대 불교 동아리에 창립 준비지원금 각 100만 원과 운영지원금 1,0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상월결사의 정신이 전법이었기 때문에 그 전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여러분을 보면서 한국 불교의 큰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갑니다.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과 서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은 청년 대학생 전법 기금 각 2천만 원을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학생 불교 동아리 창립과 함께 봉선사 청소년 불교 동아리, 봉선사 청소년 법회도 공식 출범해 미래 세대 포교와 전법에 힘을 보탰습니다. 봉선사는 불교 동아리에 발전기금 각 500만 원씩을 전달했고, 봉선사 청소년 법회에는 활동지원금 300만 원, 봉선사 상월 청년회에 200만 원, 종립학교인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와 의정부 광동고에는 100만 원씩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해 11월 경동대 불교 동아리 창립을 시작으로 각 대학 불교 동아리들이 잇따라 창립돼 청년 대학생 전법을 이끄는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에 맞는 그런 진정한 불자가 되기를 또 당부드리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족이 되는 오늘 신고식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청불인 미래불교 지킴이 지금 행하고 바로 전하고 함께 누리고 부처님법 전합시다. 봉선사는 오는 4월 20일 대학생 불교 동아리와 봉선사 상월 청년회, 상월 청년 합창단, 상월 비보이단 등이 함께하는 청년 대학생 연합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직후인 오는 5월 18일과 19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리는 부처님 사리 이윤과 수계 법회에도 봉선사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김천 직지사가 사찰 중심의 지역사회 지속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직지상생 포럼을 창단하고 지난 15일 출범법회를 열었습니다. 포럼은 관련 전문가 5명과 자문위원 4명, 교구 소임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지사 기획국장 인월 스님과 에코팝 대표 김수경 음악감독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태동하게 된 계기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위기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스님들만 가지고 되진 않겠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이 지역의 불교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직지 상생 포럼은 핵심 의제를 선정해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직지 열린 학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16일 경주 간포 산중도량에서 K-붓다빌리지 산문 낙성식과 힐링 쉼터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 이곳 지금 K-붓다빌리지 여기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명상하면서 힐링하고 또 참선기도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낙성식을 마친 사부대중들은 회주 스님을 따라 행선하고 심지대 초원에서 꽃씨를 함께 심으며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화성취 대와불 점안법회를 통해 K-붓다빌리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대관음사는 산문 낙성식에 이어 다음 달 14일 부처님 몸속 법당 낙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4.10 국회의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는 이번 총선에 나선 불자 후보들의 면면과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고 주요 격전지들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불자들의 시선을 끄는 불자 후보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황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랜 기간 정치권을 대표해온 불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국회 정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 지역구를 무대로 6선에 도전합니다. 주 의원은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판사를 거쳐 제17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주 의원은 6선에 오르면 곧바로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뜻을 내비쳐 22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불자 국회의장 탄생이 기대됩니다. 주 의원은 전국의 많은 스님들과 오랫동안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소통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대로만 정치를 하면 정치인들도 존경받고 대한민국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권모술수나 협잡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가르침에 따른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에서 재선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당 전통문화특위 위원장과 국회 정각회 야당 수석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설악산 봉정암에서 3,000배 기도를 한 뒤 결혼식을 올렸을 만큼 젊은 시절부터 깊은 불심을 간직해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청장 재직 시에는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 복원을 성심성의껏 지원했고 국회 입성 후에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등 다양한 불교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자비심이 온누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가 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 화성을에서 사선 고지를 노리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도 누구보다 신신 깊은 불자 정치인입니다. 국회 정각회 간사와 부회장을 거친 뒤 21대 국회에서 정각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모임 기자불자회 창립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불교 관련 각종 규제 법령의 재개정과 문화재 관련료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조계종 불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당 색깔이 바뀌었다고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새기면서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불심을 깊이 새기는 불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경북 안동시 예천군 지역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동 의원도 빼놓을 수 없는 불자 후보입니다. 고향 안동에서 불교 어린이회와 청년의 활동을 이어온 김 의원은 현재 천태종 중앙신도회 회장을 맡고 있고 천태종 종회의 부의장과 수원 용광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천 스님이 김 의원의 삼촌입니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소속 불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49명. 이 가운데 각 당 공천 레이스를 통과해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의원은 32명입니다.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갑에서,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과 18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경남 양산을에서, 부산 천태종 3강사 신도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부산 진구을에서 각각 후보로 나섭니다. 이 밖에도 부친이 부산 해운정사 신도회장을 역임한 불자 집안 출신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출마하는 등 불자 의원들의 면면이 총선 가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절기 춘분을 앞두고 호남의 대표 사찰 화엄사와 선운사가 붉은 꽃의 향기로 물들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천연기념물 화엄사 홍매화와 선운사의 명물 동백꽃이 터뜨린 꽃망울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찾았는데요. 호남에서 전해온 희망의 봄 소식,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리산의 영롱한 아침 이슬을 머금은 빨간 매화꽃.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중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는 화엄사 홍매화입니다. 최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홍매화 앞에 서면 너나 할 것 없이 미소를 뽐냅니다. 아침부터 전주에서 이거 보러 왔는데 꽃핀 거 보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고 좋네요. 그 맨날 벚꽃만 보다가 이제 더 붉은 꽃을 봄에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화엄사 입구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꽉 찼고 주변 식당은 손님 맞이에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홍매화 덕에 매출이 3배로 뛰었다는 상인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기념물로 지정된 다음부터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 아니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떨어지는 꽃송이가 하도 슬퍼서 이별하는 이도 차마 못 떠날 거라던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 고창 선운사 동백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다른 지역 동백보다 조금 늦게 핀 이 선운사 동백꽃은 이번 주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봄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너무 빨갛고 화려한 동백꽃을 보니까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호남 지역 사찰에 핀 예쁜 꽃들이 희망으로 가득 찬 봄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 복령사가 2024학년도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입학생들은 앞으로도 초발심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과 중생구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사장삼을 단정하게 수한 신입생들이 교가를 합창하고 스승을 마주하며 예를 갖춰 삼배를 올립니다. 합격증을 건네받고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입학 선물로 가사장삼 가방과 경전 가방도 받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곧은 출가 수행자의 면모를 갖추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쉼없이 정진해 나가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한국의 조계종 비구니가 사실 줄어들고 있어서 이 명맥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비구니들이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도록. 제 본명이 덕인이 지붕들보인자인데요. 그 이름값 하듯이 부처님 법 잘 받들고 세상 만물과 부처님을 잇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도 입학식에 함께해 신입생을 환영하고 후배들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오늘의 설레는 입학부터 멋지게 회양하는 날까지 신입생 스님들의 무장구애를 발언하며 복령사 승가대학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4학년도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입학식. 올해 신입생은 승가대학 7명,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7명과 연구과정 2명 등 총 16명입니다. 입학식에서는 평생 인재불사를 실천했던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잇는 묘엄 불교문화재단이 우수 입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고개 씨앗을 심어서 아주 소중히 가꾸어서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편안하고 성불 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정진하신다면 훌륭한 귀문지 스님이 되어서. 주지 진상 스님은 세상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출가라는 이 선택은 영원한 행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부단히 정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길. 초발심을 잊지 않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신입생들. 저마다의 출가 이유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학인 스님들은 불교 발전과 중생 행복을 위한 원력을 한마음으로 다졌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